안녕하십니까. 플로리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압벌포기 심화학습으로 기술의 조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이 조직화된 기술, Organized Technology, 이건 이제 저한테 처음 듣는 용어일 거고요. 사실 플로리탄에서 쓰는 용어 아니고 제가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요런 책이 있더라고요. 설마 이런 기술, 이런 조직화된 기술이란 용어가 쓰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처음 만든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있더라고요. 세상에 천재들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미국의 그 여러 기관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직처럼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 정책 일환자, 공익후원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게 통합된 하나의 단체처럼 연구 개발하는 거, 그걸 오거나이즈드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또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여러 개의 기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통폐합돼 가지고 모여 있는 거. 그걸 이제 조직화된 기술로 보는 거예요. 그거의 하나 예로 발포기라고 보는 거죠. 자, 조직화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전쟁에서 조직화된 군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복색도 갖추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무기 체계도 일정하게 창 들고 또는 궁수면 활을 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정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대열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명령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제가 옛날에 얘기하는 건 뭐 삼국시대 이전 뭐 이런 때 이제 정병 뒤에 따라다니는 잡병들이 있죠. 잡병들 밥 좀 얻어먹겠다고 이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뒤에 들러붙어 있는.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서는 10만 명이 우리 군이다 그러면 정병이 뭐 10만 명, 그 다음에 잡병들이 9만 명 이렇게 좀 이제 바꾸면 이제 3만 명이 정병, 7만 명이 잡병. 그래서 이제 장수가 정병을 통해서 명령을 하더라고. 그 정병들이 이 잡병들을 규합해서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정병의 품질 그리고 양 이 두 가지가 전쟁의 결정 요인이기도 하고 물론 잡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잡병 자체를 어떤 그 기세를 가지고 뭐 썰물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해서 공격하는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병이죠. 그러니까 정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이잖아요. 왜 군사 강국이냐면 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는 성인이면 다 군대를 갔다 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의 반이 남자고 그 중에 20대 이상 보면은 한 반 된다 그러면 5천만 인구에 1250만이 정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어떤 강력한 나라하고 붙어도 전쟁이 난다 그러면 쉽게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정병의 힘이 엄청납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열혈 지지자층이 있으면 이게 조직화진 집단이 이 규합을 해서 선거를 이기게 되는데 조직이 없으면 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되게 낮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인기를 얻고 뜨게 된 후보가 정당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직화된 집단과 열혈 지지자층. 열혈 지지자층의 느낌은 뭐냐면 그 후보가 조금 나쁜 짓을 했었다 해도 그게 밝혀졌다 해도 그 정도는 눈 감아주는 그런 개념을 열혈 지지자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직화된 집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게 1대1 대결 같은 경우 30%가 넘으면 열혈 지지자층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층, 유동층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유동층은 쏠림이죠. 근데 열혈 지지층이 30%면 그 쏠림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직화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혹시 급여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돈도 이거 조직화된 돈이에요. 즉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익, 이걸 조직화된 돈이라고 그래요. 경제 용어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써요. 즉 사업을,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도 사업을 왜 못하느냐, 왜 사업 시작을 못하느냐, 이 조직화된 돈의 맛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이, 그러니까 사업가가 일정한 수익으로 돈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 사업이 안정화됐다고 그래요. 사업 소득이 안정화됐다. 역시 조직화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하나의 기술이 하나로서 쓰일 때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된 설비나 장치에 적용되어 운영될 때, 그럴 때 조직화된 기술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부품이, 예를 들어서 한쪽이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터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발포기를 이 상황에 맞춰 설명드리는 거예요. 발포기 들어가기 전에 너무 서론이 길잖아요. 근데 굳이 발포기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발포기 들어가지도 않아도 이 조직화된 기술을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가 이미 결론 여기서 나 있고요. 발포기로 들어가면 부가 설명일 뿐이에요. 자, 이제 DUT 자료인데요. 발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발포기. 요거는 장치 실제 사진이죠. 근데 요 안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이렇게 도안으로 표현된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믹싱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이 믹싱 헤드를 작동시키는 유압 유니트가 있죠. 하이드롤릭.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컨트롤 패널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인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조직화죠.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통합. 그 다음에 이제 메터링 펌프. 메터링 펌프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탱크. 워킹 탱크는 이것도 기술적 통합 유닛입니다. 뭐냐면 원료가 쓰일 수 있게 만들어진, 쓰일 수 있게 준비된 상태로 해주는 그 장치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워킹 탱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지테이터도 달리고 온도 조절 장치도 달리고 그런 준비된 상태의 원료,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들어가는 드럼에 있는 원료, 그리고 온도를 맞추기 위한 칠러,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한 몸처럼, 사람으로 치면 세포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 귀 감각기관이 뭐 있고 내장도 있고 손발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사람의 인격체를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줌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사람이죠. 그것처럼 발포기도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같은 자료에 이렇게 각각의 구성 유닛에 대해서 목적이 써 있죠. 여기 보면 코어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믹싱 헤드가 발포기의 코어죠, 핵심 하트, 네, 심장. 거기 기능은 인젝션, 그 다음에 믹싱이죠, 믹스의 스로우 머테리얼, 원료를 믹싱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작동하기 위해서 유압 유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 조절을 위해서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량하기 위한 메터링 펌프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즉 발포기는 정량과 믹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의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자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량과 믹싱의 대상은 뭐냐면 원료죠, 원료. 그러니까 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표준을 갖고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도, 비중, 이건 기본이고요. 원료의 온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의 상태, 응집이라든지 또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의 구성, 처방이죠. 이거는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술로서 통합되고 관리되어서 운전이 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하나가 더 있죠. 이 다음이 생산 공정에서 이게 있죠. 즉 믹스헤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제품은 이렇게 몰드라든지 몰드와 유사한 어떤 형태의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령을 해야 여기 큐어를 하고 디몰드를 해야 제품을 우리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품질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기체죠. 즉 원료 여기 토트 용기인데 톤 용기에서 워킹 탱크로 들어가서 메터링이 돼서 고압 호스로 이렇게 해서 믹스헤드 믹싱이 돼가지고 몰드에 토출이 돼서 큐어링이 돼가지고 타령되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의 전체의 기술, 기기적 기술과 원료 핸들링의 기술 이런 전체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좋은 제품의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포기도 있지만 몰드 기술, 몰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또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 온도라든지 또는 몰드가 닫히고 열리고 하는 타이밍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기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포기 영상을 보면서 이 유기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조직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용어를 검색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DUT 자료 그 다음에 아까 몰드가 있는 인데 여기는 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갖다 썼고요. 다른 사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은 이거입니다. 자, 고압발포기 영상이고요. 이 한 몸체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보실 겁니다. 일단 개요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비스듬하게 옆면에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점점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진입니다. 위에서 좌우 대칭으로 아주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메터링 펌프죠. 메터링 펌프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조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고압 센서, 압력 센서입니다. 디지털로 나오게 됐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원료 워킹 탱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각의 부품이 하나의 세트로 여기는 이제 역류 방지 밸브, 그 다음에 고압 호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압 호스도 여러 개가 일렬로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믹싱 헤드 여기 이제 믹싱 헤드 MTE 헤드인데 장점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칠러 열교환기고 여기는 이제 지게발이 들어가서 이 발포기가 포터블로 구성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로 뭔가 조정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원료 탱크, 지금 원료 탱크에 드럼에서 원료를 집어넣는 과정인데요. 제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끝이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모서리 살짝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닥까지 충분히 닿아서 원료가 빨아 올려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바닥까지 완벽하게 닿아버리면 막혀버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지게 각도를 잘 조정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지금 드럼에서 원료를 주입하는데 그 대롱 파이프죠. 파이프부터 해서 여기 밸브까지 시작부터 완벽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체크 밸브로 지금 열어가지고 원료가 주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면은 이게 이제 다이아프럼 펌프로 이제 원료를 주입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 아이콘이나 이런 게 되게 보기 간단하고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기 편하게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압력 150바, 메테링 펌프에서 150바 고압. 그다음 믹스 헤드에서 이제 1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출하는 겁니다. 자, 1번이 이 정도 도출하네요. 자, 아까 원료 주입, 드럼에서 워킹탱크 원료 주입부터 이 토출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원료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 발포기에 통합적으로 적용돼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세팅이나 또는 기계 장치의 구성,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기술이 통합된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영상을 했어요. 이 영상 자체의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헤네케 발포기 좋은 겁니다 라고 광고하는 영상입니다. 좋기도 하네요, 실제로. 자, 수미상관로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은 이 정도로 보고요. 영상까지 봤는데 이제 정리하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압 발포기 성능의 최적화. 발포기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술의 힘으로 그 성능을 최적화하는 거고요. 즉, 원료의 주입부터 토출까지 또는 몰드에서 성형까지. 이게 굉장히 통합적인 목적, 즉, 각 부품의 목적과 통합적인 목적이 한 방향으로 유지되어서 운전되어야 할 때, 그때 운전될 때 그때 성능의 최적화가 나오는 거고, 발포기의 기계기술과 원료기술이 상호 조화되는 거고요. 발포기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만나듯이 여기도 같은 느낌으로 발포기의 기계적 운전과 원료 정보 데이터,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또는 플로우, 어떤 흐름성, 이런 개념. 그래서 하나 더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이 통합된 기술 체계에서 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 기계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원료다. 이런 관점이죠. 기계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원료다. 여기 이 토트용기에서 기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죠. 여기 보면은 드럼에서 들어가는 거 말고 뭐 10번 이렇게 N2 가스 또는 드라이에어 유니트, 이것도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거고, 히팅이죠. 히팅 열을 주고 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료적 느낌으로 보는 게 맞죠. 주고 빼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원료에 반영이 돼서 제품에 성형된 상태를 영향을 준다. 그러면 열도 하나의 원료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유닛에서 어떤 부품에서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원료적 상태, 기계적 상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 조건의 통합적 유기적인 조직화, 그것이 과학 발포기 운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